역사는 엿쌤. 안녕하세요. 역사는 엿쌤의 여동욱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을 지나서 다시 찾아뵈었는데요.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바깥에서 촬영을 자제하며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잠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선의 코끼리 편을 준비하였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끼리가 옛날에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우선 코끼리 특징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안피디님, 코끼리보다 큰 동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나요? 글쎄요, 코끼리가 제일 큰가요? 코끼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육지에 사는 동물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동물원에 가도 코끼리가 가장 커 보이지 않나요? 기린 있잖아요, 기린. 아, 몸집이 제일 크다고요? 코끼리는 평균 2.7에서 3.3m 정도 높이에 5에서 7m에 달하는 몸길이, 그리고 게다가 체중은 2.5에서 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몸무게보다 더블 나가는 다쳐요, 크게. 자, 이제 조선시대 코끼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조선의 태종 제액인 1411년 2월 22일에 일본 국왕이 코끼리를 바칩니다. 우리나라의 코끼리가 역사서에 등장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왕 어니지가 사자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치니 코끼리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다. 명하여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공사하고 드식 소비하였다. 우와, 거대한 코끼리 먹어 살리려면 엄청 많이 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태종 이방원은 잘 보살피라고 되게 잘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져버립니다. 전 공조 판서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어요. 이유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코끼리를 이제 우습게 알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생긴 꼴이 우습다고 침까지 뱉어가면서 놀리자 잔뜩 열받은 코끼리가 발로 밟아 죽여버립니다. 전 공조판서 이후가 코끼리에 밟혀 죽다. 그럼 코끼리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였으니 사람들이 싫어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사람들이 코끼리를 처리하자고 하죠. 재판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코끼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을 두고 병조판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유정현이라는 신하가 태종한테 코끼리는 아무 이익도 없고 많이 먹기만 하고 그러니 전라도 섬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태종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하였다. 그때 유배를 갔던 곳이 지금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에 있는 곳입니다. 꼬막이 유명한 벌교읍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곳이 섬이어서 장도라 불렸다 하네요. 거기서 코끼리가 풀이나 곡식을 먹지 않아서 체중이 빠지고 사람을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왕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코끼리 불쌍하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다시 불러옵니까?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임금인 태종은 코끼리를 불쌍히 여겨서 육지로 내보내어 다시 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라도 순천부 장도에 방목 중인 길들인 코끼리를 육지로 내보내게 하였다. 다행이긴 한데 먹는 것도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되게 잘 먹이고 해서 코끼리가 되게 잘 살았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왕이 바뀌어서 세종대왕님이 이제 즉위를 하시고 2년쯤 되전에 코끼리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전라도 지역 사람들도 되게 힘들었는지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를 하는데요. 곡식을 많이 먹고 유익한 하지 않는 코끼리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경상도, 충청도까지 돌아가면서 기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의견을 냅니다. 아휴, 얼마나 사육하기 힘들었으면 돌아가면서 기르자는 내용이. 그래서 임금이 받아들이시나요? 네, 그 당시 그 상황으로 있던 태종이 권력을 아직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전라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코끼리란 것이 쓸데없이 유익되는 점이 없거늘 지금 돈에 네 곳의 변방지방관에게 명하여 돌려가면서 먹여 기르게 하였으나 폐해가 적지 않고 돈의 백성들만 괴로움을 받으니 충청, 경상도까지 명하여 돌아가면서 기르게 하소서라고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코끼리는 먹이느냐 매우 힘들었나 보네요. 코끼리는 조선 구경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요. 궁에 있다가 전라도 갔다가 경상도 갔다가 충청도 갔다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충청도 공주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주에서 코끼리를 기르던 노비가 코끼리에게 죽은 거예요. 코끼리가 또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 충청도 관찰사가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코끼리 어떻게 해요? 사고만 치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때 임금이 이제 세종대왕님이셨는데 세종대왕님이 보고를 듣고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코끼리를 사육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병들어 죽지 않게 보살피라 라고 하였답니다. 와우. 세종대왕님은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관대하셨네요. 태종과 세종대왕님의 배려로 코끼리가 끝까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충청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공주에서 코끼리를 기르는 종이 코끼리에게 죽었습니다. 나라에 유익한 것도 없고 하루에 쌀 2말, 콩 1말, 1년에 48성, 콩 24섬을 먹어 치우고 도리어 해가 되니 바라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하였다. 왕이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하라 하였다. 그럼 코끼리는 섬에 가서 잘 먹고 살다가 죽었나요? 안타깝게도 저 기록을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온 코끼리의 모습은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이 코끼리를 바쳤고 조선에 온 코끼리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먹는 것도 많이 먹어서 조선에 해를 끼쳤지만 태종과 세종대왕의 배려로 코끼리는 10년 이상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기록에서 코끼리가 하루에 쌀 2말, 콩 1말 정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우선은 쌀 한 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쌀 한 말은 지금 무게 단위로 8kg입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하려면 1인분 기준 한 90g 정도의 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8kg은 8,000g이 되는 거고요. 8,000g에서 90g을 나누면 88.8인분이 됩니다. 그래서 1인분 기준 100g으로 잡아도 8,000 나누기 100, 즉 80인분이 되는 것이죠. 한 말은 성인이 80에서 90인이 먹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코끼리는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치운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록 나온 것을 근거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쌀 160에서 180인분, 콩 80에서 90인분을 먹어 치운 것이 됩니다. 코끼리 먹는 거 준비하느라 조선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코끼리가 유익한 것이 없고 많이 먹어버린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코끼리가 10년 이상 기른 것이 기록이 나오고 조선 사람들이 코끼리를 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니까 임금이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는 것이 나온 것을 보면 조선은 일본이 보내온 선물 코끼리를 잘 보살펴 주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는 왜 코끼리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거는 당시 일본의 국내 상황과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편에 계속 다루도록 할게요. 알죠? 역사는 엿쌤.